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뭐 이런다 할 특징이 없이 그냥 강보합, 약보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조금 상승했고 유가는 여전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은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아직도 맞추고 있다. 이게 완전히 가셔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좀 상승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시작 전부터 그 연일 강세를 나타냈던 그 플랫폼 기업 카카오 네이버가 과연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소화해낼까, 어떻게 또 버텨낼까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사실 관전 포인트였죠.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네이버 다 오늘 이제 뒤로 물러섰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많이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시장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하고 개인은 좀 샀어요. 그래서 기관이 1,400억 넘게 순매수를 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금융투자는 3,400억이 넘게 샀어요. 근데 은행, 투신 뭐 이제 이런 데가 연기금 이런 데가 좀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1,400억 정도 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도 코스피에서 475억 정도 순매수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중에 지수가 또 최고점을 찍었죠. 3,292.27 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지수는 굉장히 화려한데 내 계좌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 비슷한 현상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수들이 신고가를 형성하지만 실제로 이제 투자돼 있는 사람들 보면 또 그렇지 않다. 오늘 종가는 코스피는 3,286.10포인트, 0.3%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그 외국인들 기관 다 이렇게 팔고 개인만 샀어요. 개인만 2,286, 거의 2,3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마감 지수는 1012.52, 이거는 0.38%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하게 이제 움직였던 것들은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 물론 이제 그 세트메이커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라 뭐 현대차는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해다가 보합으로 끝났고 뭐 기아차도 상당히 올랐다가 또 좀 후퇴하면서 끝났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그게 이제 3분기부터는 TSMC가 이 자동차용 전용 칩을 이제 이거 생산에 집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런 얘기가 뭐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장이 순환하고 있다 이런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도 그 변이종 그게 이제 계속해서 확산된 거에 따라서 그 백신 관련 뭐 이런 쪽도 일부가 상승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는 1,100원 올랐고, 하이닉스는 2,000원 올랐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이렇게 시소, 순환 이거 제가 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순차적 그런 순환 상승과 동시 상승, 동시 하락 이런 게 막 섞여서 거듭될 것이다. 이런 오늘도 이제 그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거 오늘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2조 9,800억, 2조 9,800억입니다. 카카오만. 근데 이제 그 네이버는 한 0.94% 정도. 근데 카카오가 7.37%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100% 이상 막 이렇게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있으니까 뭐 사실 언제 파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 뭐 어제 뭐 분할로 매도한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뭐 무엇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그 기간을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전형적인 장대 음봉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량만 봐도 어저께 거래량이 거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음봉이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내일 기술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또 이제 근데 워낙 이게 뭐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런 거를 전부 무시하고 막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가 이제 또 새로운 거는 내일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서 이 둘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 궁금증을 더해가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오신 거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 자가 주식 처분권에 대해서 아마 그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희 백만개에서 별로 얘기를 좀 안 했던 건데 또 가지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 계열사 에스트라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모레 퍼시픽이 흡수합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계열사 주주들한테 뭐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주식 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트라라는 게 그게 어떤 회사냐면 옛날에 태평양 제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 개토톱 만들었죠. 이게 무릎 아프고 뭐 그러고 선전 많이 보시죠. 그러다가 그 의약품 부분을 한독 약품에다가 매각을 했죠. 2013년에. 예, 그러고서 이제 계열사로 아모레 퍼시픽이 계열사로 남아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흡수합병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더마 코스메틱 요새 이제 그런 거 많이 쓰죠. 더마톨러지라 그래가지고 약간 의학적 화장품 이런 거 약재 화장품 이거를 이제 강화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9월 1일이 합병기일인데 일단 주가는 쇼크를 좀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거를 쇼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마 코스메틱이 뭐 이렇게 핫한 이슈도 아니고 요새 뭐 그게 좀 특별한 화장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흡수합병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이렇게 물어오셔서 그런 겁니다. 내용이.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댓글에서도 보고 저도 이제 좀 답답하고 그런 게 뭐냐면 시장의 지수는 화려해요. 오늘도 최고치를 또 만들었잖아요. 장중에. 그래서 시장 지수는 화려한데 내 계좌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분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작년하고 또 얘기지만 작년은 지수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내 계좌가 살쪄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뭐 안 오르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긴 계셨지만 일반적으로 뭐 BBIG 이래가지고 다 그것들이 시장의 지수가 오르면 그것들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내 계좌도 오르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갔죠. 근데 올해는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왜냐면 자꾸 순차적으로 굉장히 빠른 순환을 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올해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그렇게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이 100만 개미 이 당원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그 당원 여러분한테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건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과연, 그럼 작년이랑 올해가 다르다는데, 아니, 그럼 올해 주식 투자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지수는 계속 가는데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이제 일부에서 폭락을 이제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니, 작년 같은 때에도, 1년 내내 주가 빠진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좋아요. 올해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고소공포증을 느낄 단계까지 왔잖아요. 새로운 고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기가 작년보다 더 쉽죠. 그러니까 이제, 고생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뭐 조정이 아니라 요새는 뭐 막 그 큰 규모의 폭락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시장을 나쁘게 보는 분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그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그 세계 나라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유동성을 공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주가 오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냐면 경기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니까 경기를 살려내고,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경기 확장, 고용 증대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 지금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도 인도에서 나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연준은 계속 뭐 인플레이션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일시적인 거다. 근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도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이 경기 확장 고용 증대에 있다면 경기 확장 고용 증대를 목표로 했다가 정책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 접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경기 확장하고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면 그게 주식시장에 과연 나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속도의 차이가 왜 생겼냐면은 모든 경제 정책이 그렇지만 처음에 정책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시장이 막 붕괴되고 이런 거는 당분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큰 의미로 이코노믹 어널리시스에서 주식 투자가 괜찮다,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좋아지냐? 나는 그 좋아지는 걸 딱 사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좀 생각을 좁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확장되고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테이퍼링 안 한다, 긴축 안 한다 이러니까 또 성장주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뭐 왔다가 뭐 요새 이제 그게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장과.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 어떤 것도 혼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실물 경기가 살아나서 경기 민감주만 가고 성장주. 요새는 이게 우리가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보면 성장주가 성장주면서 경기 민감주인 것들이 많아요. 경기 민감주면서도 성장주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IT는 무조건 이거는 성장주고 경기 민감하고 관계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살아나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살아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지. 한쪽 발로 이렇게 우리 이제 뭐 한쪽 발로 이렇게 깽깽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걸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결국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두 발의 축인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나 이것들이 둘 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너무 기분 좋으면 두 발로 같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홉 하죠. 이렇게 같이 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가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는 특히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작년에는 아무거나 사도 됐지만 올해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요새 느끼실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에 카카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쭉 1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드려 왔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물론 이제 뭐 요즘 제일 기분 좋은 분은 카카오만 몰빵해서 100% 가지고 있는 분이 제일 기분 좋겠지만 그게 이제 예전부터 있다면 그게 이제 뭐 몇백 프로냐 뭐 수익이 거기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조금 밀리고 뭐 이러는 건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교차 상승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하방 라인 있잖아요. 하방 경직성, 이 하방 라인이 쫓아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최고치를 이렇게 툭툭 의미 없듯이 이렇게 내요. 옛날 같으면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흥분되고 막. 근데 시장 여러분 보시면 전혀 흥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수 최고를 오늘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면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게 밑단이 쫓아 올라오면서 교차 상승을 하면서 지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수하고 내 계좌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거냐.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르게 짜갖고 있으면서 운영도 다르게 하는 분들은 상당히 수익률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만 움직여 오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가던 스타,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스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카카오 다음 가는 제2의 스타가 누구냐 막 이랬는데 그럼 이제 카카오가 죽어야지 나타나죠. 지금 뭐 억지로 갖다 스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닷없이 증권사가 카카오 20만 원 같다고 리포트 쓰는 게 조금 찜찜하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이상하게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40몇 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잘 못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 이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면은 시장은 더더욱 그런 거를 요구해요. 포트폴리오. 한쪽에 쏠려서 가 있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그래서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이건 예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11,5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포스코를 내가 어저께 딱 샀으면 오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 쟤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포스코의 각각의 운영 전략이 다 달라야 된다. 그런 운영 전략을 다르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편식은 안 돼요. 그렇게 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거는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그렇게 짜는 거 말고요. 이 카테고리 영역을 넘나들게 이렇게 짜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은 뭐요?
실적이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거기서 그냥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뭐 앞으로 많이 벌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거 빼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제로 이 팩트가 중요해요.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돈을 벌고 있냐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냐가 중요하지. 지금은 못 버는데 앞으로는 벌 것 같다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포트폴리오여야지 이 순차 상승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도 이게 안 돼요. 오늘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오늘 이제 기사가 났어요. 기사 하나가 뭐냐면 슈퍼개미. 슈퍼개미가 이제 개미 중에서 몇백억 이렇게 굴리는 분들. 그래서 슈퍼리치,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자산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이 슈퍼리치들의 포트 구성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편중돼서 이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 움직일 때마다 운영을 달리 하는데 우리랑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한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투자 수단이 있죠. 금액이 크니까 이제 다른 뭐 안전자산으로 간다든지 때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충격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보험 같은 성격이다. 이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오르면 부분 익절하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30% 현금이 유지된 것도 그렇지만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포트폴리오도 일부가 이익이 나면은 일부 좀 줘보고 그 떨어지면 또 사고 댓글 보니까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구성 후에 오래 갖고 가겠다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연말 가서 뚜껑 열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매매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데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짜고 포트별로 그 운영 전략을 달리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 그 전체적인 계좌의 밸류가 이렇게 올라가요. 쫓아서 올라가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어디서 희한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관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러분 기사에 났지만 슈퍼리치들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끔 이런 건 외국인들이 우리를 개미를 다 털어먹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시면 그냥 안 털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 없는 시장이여 오라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커다란 몇만 톤급 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통통배 이 개인은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건데 그건 처음부터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를 털어먹고 이런 거에 자꾸 눌려서 그래서 맨날 외국인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그렇게 알면 안 당하면 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당하면 그거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보다는 내 계좌 관리를 어떻게 야무지게 하는 게 더 나은가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상 포트를 구성하고 포트별로 운영 전략을 달리해서 따라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우니 무슨 나스닥이니 S&P 500이니 이런데 미국의 그 지수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우에는 금융주가 많대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